friend, and he's done a fantastic job. I expect to remain a friend and an advisor. 이제 머스크는 정보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덧지 같은 거 해가지고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감세하면서 재정 적자 오히려 더 늘리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차관 대표님과 하는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그 전에 골드만삭스, KKR 등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싱가포르에도 계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서학개미들이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우리도 이제 슬슬 국장으로 갈아타야 하는 거냐.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좀 꺾인 건가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정책이 우리나라 주식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S&P 500이 6,000? 네, 그래도 다시 그래도 좀 회복했더라고요. 예, 사실은 거의 고점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이제 트럼프가 한번 흔들어줬죠. 이제 관세 정책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꾸준히 오르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한번 흔들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요즘 타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Trump again, chickens out. 예, 치킨 아웃이라는 게 이게 약간 겁쟁이로 도망갔다는 게 그 미국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예, 타코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놀리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트럼프가 뭐 고집 피우면서 한번 말했다고 시장 반응 안 좋은데 계속 푸시하는 게 아니고 할 것처럼 했다가 바꿨다가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관세 영향이 좀 많이 지금 희석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 뭐 유예하고 뭐 법원에서 또 상호관세 이거는 또 좀 문제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라진 건 아닌데 시장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래도 주가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좀 봐야 되는데 그 5월달 예상 CPI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 영향이 보통 한 2달 정도 딜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 첫 달에는 그 전 달에 다 미리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월, 6월을 보면 뭐 괜찮을 건데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지금 막 서로 유예되고 하면서 생각보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시장도 많이 회복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위험하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뭐 강력한 권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자기 맘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장이 붕괴되는 거를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고 끈끈하게 엮인 이 세계 경제를 누가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바꾸기는 어렵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관세보다 미국에선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연준과의 갈등, 약간 뭐 이런 거던데 네. 사실 연준 금리는 한국 시장에도 엄청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저희 환율 문제랑도 좀 리스크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금리를 좀 원래는 낮출 거로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관세 이슈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면 사실 되게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좀 지연되고 있죠. 예, 지연되고 있고 트럼프는 금리 낮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파월 의장 임기 다 채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내년 5월까지인가 임기는 마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후임자 이야기도 슬슬 하는 것 같아요. 뭐 케빈 워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큰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한국 시장은 어떻게 좋나요? 나쁜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다 복합적인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금리 내리는 게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그런 신호가 없거든요. 5월 달에 4월보다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6월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또 악영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의 그런 경기에 갑자기 뭐 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영향이 있을 건데 지금 지표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약달러고 약달러가 된다는 말은 원화가 강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수출 국가인 우리 특히나 대장주들은 지금 다 수출하는 애들인데 네, 네. 그게 좀 영향이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산 기지나 이런 것도 해외로 좀 많이 다변화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환율이. 그동안 그 네. 환율을 지금 트럼프 말대로 정상화를 되는 중이다. 네, 이런. 저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1,400원대는 진짜 좀 심했던 것 같고, 예,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 정도가 좀 균형 환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적정한 있는데, 환율로 네, 보시는.
그 환율이 너무 높으면은 이게 그 원가를 낮춰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해이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하고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율 높아서 유지된다고 꼭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원화가 조금 강세를 해주는 게 오히려 자금이 한국에 좀 유입되면서 주가에는 오히려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되나요? 네. 근데 이제 막 친구들끼리 모이면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운다. 네. 저거 진짜 싸우는 거겠죠? 어떻게?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예.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You know, I was like disappointed to see the massive spending bill, frankly, which increases the budget deficit, not just decrease it, and undermines the work that the Doge team has done. 그러니까 감세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하는 건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트럼프는 감세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쨌든 이제 좀 기업가 출신으로서 이제 보통 이제 보수당 그 이런 공화당 쪽에서는 그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정책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머스크도 기업인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머스크는 정부 적자를 감축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치인하고 기업인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 이제 정부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덧지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 이제 힘들게 욕 먹어가면서 뭐 2조 달러 줄이겠다고 했다가 지금 몇천억 달러 정도밖에 못 줄였는데 그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감세하면서 재정 적자 오히려 더 늘리고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의 더 불확실성이나 걱정이 커진다고 보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임기만 잘 넘기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각의 차이가 이제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냥.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올 때도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하고 있는 뭐 스페이스X나 네. 관련 사업들이 정부랑 밀접한 것이 많아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허락을 정부가 허가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아예 나사랑 같이 하고 있으니 굉장히 정부와의 밀집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면 주가가 좋지 않겠죠? 네,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는 거가 지금 문제라고는 하는데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에 수렴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머스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커지면 그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계속 커지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5, 10년 만기가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내려가 줘야 사실 자본 조달 비용이 좀 싸지는 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GDP 성장을 빨리 가속화시키면은 정부 적자가 좀 있더라도 GDP가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관리를 가능할 수도 있다. GDP를 늘려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감세를 하면 아무래도 투자도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실제 결과를 알 수 없는 배팅이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불안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뉴스 보면 또 신기한 게 한국은 이번에 뭐 새 정부의 관료들 쫙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관료 출신 분들이 계속 관료를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보니까 막 골드만삭스 출신 분이 막 장관 하시고 블랙록 분이 막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시장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에 들어오시던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민간에서의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됐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거를 좀 잘 막아야 되겠죠. 잘 막아야 되겠지만 미국은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완전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약간 수습한 게 헤지펀드 대표 출신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민간에 있던 분들이 가시면 민간이익이 수렴이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스콧 베센트가 없었으면 아마 진짜 세계 경제 완전 지금 모양이 달랐을 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금융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자세히 보면서 하는데 이 시장이 붕괴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결국 안 좋은 거잖아요. 코인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코인이 많이 나오다가 사실 또 한국에서도 어쨌든 새 정부 되면은
코인이 자리를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거다. 이미 뭐 제도권 아니긴 하지만 네, 네. 좀 더 시장이 커질 거다. 네. 그러면서 약간 증권사나 금융권에서도 많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정확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거예요? 보통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가치가 계속 변동하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이 저기 법정 통화 대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면은 가치가 고정된 거예요. USDT, USDC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한 개는 미국 1달러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달러 가지고 사실 현물 그 현재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옮기고 거래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규제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 건너뛰고 그냥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전자화폐처럼? 네네. 미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뭔 거예요? 미국 달러 1달러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비트코인 세상에 있는 이제 1달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우리 그 현실 세계에는 1달러랑 연동된 아직 미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USD 테더라고 하는 테더. 테더가 있고 그다음에 서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서클이 예, 상장한 예, USDT 어쨌든 그래도 비트코인이랑 금 이런 대체 자산의 반등은 미국 정부로 봤을 때 어떻게 헤지로 봐야 될까요? 달러의 그런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미국 경제의 그런 지위나 미국 사람 먹고 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전 세계에서 조달하고 달러를 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국방에도 투자하고 뭐 나라 경제 발전, 기술 발전 투자해 왔는데 이 비트코인이 계속 확대가 되면은 이 법정 달러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뭐 비트코인 세상에서의 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떠오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지 않나. 예. 요즘 외신들 보니까 어쨌든 경제학자나 뭐 예전에 유진 파마 교수님도 그러고 네. 이 달러라는 위치가 흔들릴 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네. 세상을 지금까지 한 근 30년 동안은 없었으니까. 네. 달러 패권 속에서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네. 그 미국의 발전은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패권을 흔들었을 때 과연 전 세계 경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왔고, 그러니까 제일 큰 변화의 두 축이 이제 AI가 있고, 이제 이 비트코인 이런 좀 블록체인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경제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가야지만 자기 자산을 좀 지킬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환 대표님 모시고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는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